자, 빅데이터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재테크가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 후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연금 그리고 OECD 1위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하고요.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고 합니다. 정말 서글프죠. 조만간 이제 100세 시대가 활짝 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막연할 때는 100세 시대가 뭐 좋아 보였는데 요즘에는 100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었어요. 아직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뜻이 좋은 뜻으로 이제는 요즘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요. 뭐냐면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야, 그런데 100세까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건강 관리하지? 해서 트위터랑 블로그에서 언급된 제 100세 관련된 네. 그 긍정 연관어 못지않게 제가 검색을 한번 들려봤더니요. 네네. 긍정적으로 믿음 좋다, 사랑하다 이러면서 100세까지 우리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근데 언어가. 이거 못지않게 네. 무너지다, 못되다, 아유. 뭔가 그 보장이 안 돼 있다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문제들이 좀 아유, 심각하게 네. 온다는 거죠. 당연한 맞습니다. 얘기죠. 우리 이제 노령화 네. 사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유엔에서 뭐 어느 조그만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2010년 기준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는 39입니다. 39인데요. 2015년에는 이게 27위로 나이가 많아지고요. 2020년에는요.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가 45세가 돼요. 그러면 네. 또 빨리 나이 자체가 늙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화면 보이는 거는요. 어느 만큼의 노인 인구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많으냐는 것인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20%인데요. 이게 보세요. 쭉 가서 2050년 되면요. 70%가 쑥 넘어가요. 급격히 우리가 올라가네요. 일본을 좀 따라가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죠. 일본보다 속도는 네. 지금 더 빨라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노령화 순위 자체는 지금은 18위로 가지만은 속도는 무차비하게 빨라지다는 거죠.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요새 유병장수 시대라는 그 단어가 그 유행이 되고 있어요. 한 네. 보험사 광고에서. 네, 삼성화재가 네. 이게 유병장수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시작했는데 이게 오래 살지만 병을 달고 산다는 네, 거예요. 대박이에요. 이게 사실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은 늘었는데 뭐 보니까는 질병이 그 남긴 그 장애는 또 오래 남는다 이 네. 얘기거든요. CF 내용을 봤더니요. 심각한 병을 얻어서 이제 노인이 누워 계신데 거기에 아드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실까요? 했더니 네, 한 40년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이렇게 아픈 상태로 40년이나 더 살아야 돼? 이게 오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좀 먹혔는데 보면 삼성이 이런 트렌드 캐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 나온 김에 인생 후반에 5가지 위험이 있다는 얘기 요즘 어르신들 얘기하거든요. 그게 보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사기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상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질병 있고요. 황혼 나이 들어서 이혼하신 분도 있는데 네. 마지막 하나 모르실 거예요. 그 두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 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다 큰 자식이 왜? 왜냐면 나이 늘었는데 다시 돌싱도 많고요. 뭐 사업한다고 하고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딱 그게 아니라 5가지 중에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건 그다음에 여기서 질병이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방송 보시는 분들 꼭 좀 젊어서부터 더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네. 근데 부모님한테 다 큰 자식이 위험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해야겠네요. 엄마 잘할게.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네. 올해 그 은퇴 이슈 1위가요.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연금 관련 이제 금융상품이 떠오르게 되는데, 근데 저 같은 이제 젊은 층은 무조건 이거를 믿고 지금부터 아직도 먼 얘기 같은데 연금을 네. 할 수도 없고 또 이거 지금부터 붙자니 분명히 부담이 되죠. 네. 사실 보험회사에서 말 들어보면 계속해서 지금 보험에 돈 넣으라고 부추기는데 뭐 네. 한 달에 절반을 월수의 절반을 넣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따져보면요. 젊을 땐 보험금 붙느라고 허리지 졸라매고 살죠.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연금을 받게 되면 이것만으로 또 생활이 안 되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때도 허리지 졸라매야 되니까 뭐야 평생 난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선진국들의 상황은 보죠.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본다면요. 당연히 이제 질문 잘하셨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먼저 갔던 일본이라든가 서구, 북구 유럽 정도가 원체는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오해하지 마세요. 호주 정부에서 직접 발간한 자료를 갖고 제가 바로 인용해 드리는데요. 탑 7 국가가 있어요. 일단 그 안에 그 안에 국민들은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행복하다. 딱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 덴마크고요.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영국.
미국 이렇게 딱 탑 7이나 보셔야 되는데요.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네, 잘 되는 나라. 나라들이네요. 그중에서 네. 덴마크는요, 호주 정부에서 조사해서 처음으로 올 A를 처음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대단하네요. 대단한 나라인데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떠냐? 궁금하시잖아요. 요즘 보면 네. 보건복지부다 정치권 아직까지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중간은 가겠죠? 중간은 가야 되는데요. 네. 이제 들어보세요. 네. A 등급 아까 말씀은 덴마크가 있고요. C 플러스가 미국, 영국, 칠레 이런 게 있고요. 독일, 프랑스는 C 등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일본, 인도, 중국이랑 친해요. 그래서 A, B, C에서 D 등급. D요? 네. 재수강해야 돼. 그건 재수강이잖아요. 재수강까지 가야 되는데요. FB. 실제로 보면 덴마크는요, 정부 의무연금도 잘 돼 있고요. 기업들의 퇴직연금도 워낙 잘 돼 있는데, 하나 딱 주의할 거, 우리 보면 주식 뭐 좀 하면 연기금 더 사야 된다 그러는데, 덴마크는요, 주식 비중 20%밖에 안 돼요. 그 이하고 나머지 다 채권으로 돼 있다는 거. 우리나라 이제 관계자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F보다 싫어하는 D 등급이 많이 맞아. 슬픈데요. F는 차라리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만 네. 그 병을 안고 간다라는 말을 너무 여러분들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영경 위원께서도 그냥 친구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혈증 고지혈증 이런 거 데리고 친구로요. 있잖아요. 평생 잘 지내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잘하라는 그렇죠. 이제 뜻인 약 꾸준히 거죠. 먹고 운동하고 살 빼라라는 거 네.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자, 아까 고령화 시대가 너무 빨리 진입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데요.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한 20%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지금 한 12% 정도 아, 그래요? 돼요. 아직은 얼마 안 되네요. 네, 근데 2026년에 바로 20% 이상이 이제 할아버지 불과 몇 할머니들로 년 안 남았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합니다.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일 아까 원하시는 건 이제 재취업인데요. 재취업 시장이 지금 젊은 사람들 오는데 쉽지만은 젊은 사람들 취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에 내몰리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자영업 뭐 말은 그렇듯하지만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려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제 성장이 잘 나갈수록요 자영업 비율은 떨어지는 게 상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28.6%거든요. 이게 보면 대단하네요. OECD 평균 대비 2배가 넘어요. 2.2배니까요.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건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돈을 잘 버는 보험이라든가 금융 쪽은 고부 가치인데 상대적으로 나온 것은 도소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것이고 음식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낮은 거거든요. 그쪽 비중이 훨씬 높은 거예요. 절대다수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인생 후반의 5가지 위험 중에 창업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리스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이든 자영업자들 처음에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채 비율 있잖아요. 가처분 소득 대비 약간 경제적인 용어 약간 어려운 얘기 되면 가처분 소득 대비 본인들의 부채가 어느 정도냐는 건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월급쟁이보다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2배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가 많으니까 조금만 실패하더라도 창업에 실패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업에 실패가 많은 것도 자본력이 약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죠. 네. 왜? 네. 근데 특히 문제가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급증했다가 지금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쭉 줄어들었어요, 자영업자가. 네, 다행이네요. 근데 그나마. 2008년에 금융위기 직후 이후에요. 뭐 여러 가지 했지만 2010년부터 다시 자영업자 다시 늘러가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이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게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자영업자예요. 맞아요. 네. 뭐 월급쟁이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네. 언젠가 좀 개업해야지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도 항상 그쵸. 생각하죠. 와이프랑 뭐 장사해야 돼 나중에 이런 장사 네. 꼭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 우리 남편한테 네. 트럭 운전 그거 하나 해놓으라고 나중에 배추 장사 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거 이만한 그러니까 트럭 그런 모으면서 얘기 진짜 저 우리 우스갯소리도 회사 아니고 앞에서 진짜 커피 팔지도 한다니까. 몰라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근데 개업하면 왠지 잘 될 것 같아. 그런 항상 희망 고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성공만 하는 게 아닌데 그 고민 저희는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요. 네. 의외로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도 하세요. 아, 그런 분들도요? 제 친한 동생이 이제 국대 떡볶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있어요. 유명한 데인데 네, 맞아요. 거기 그 오너가 제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가 운영하는 점포 중에서 주인은 따로 있고 운영만 여기가 하는 데 있어요. 그럼 뭐 하냐 돈 내고 그냥 수익만 가져가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저는 좀 그냥 돈 많으신 자영업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심지어 알만한 벤처 사업가 회장도 투잡이에요, 있어요. 그러면? 네, 이분들은 뭐냐면 잘 나갈 때 빨리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뭐 다른 걸 만들어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잘 나가시는 분들도 불안해서 지금 당장 창업하고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은 언젠가 창업해야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시니어 창업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 어렸을 때 창업하는 것도 물론 위험 수담이 있지만 이 시니어 창업이라는 건 평생 돈 번 돈인데. 그럼요. 이게 사실은 젊을 때는 창업하면 또 제도적 기회를 주지만 시니어들은 자기가 모아놓은 자산 갖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잘못 실패하면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수록 그냥 여기 맡기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장 조사도 하시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시고 모르시면 우리한테 상담도 하셔가지고 공부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요. 이 은퇴자를 노리는 소위 그 뭐라 그래요?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이거 나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넘쳐나요. 그래갖고 프랜차이즈를 사업하신 분 있죠. 프랜차이저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프랜차이즈를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문제되는 게 많아요. 특히 금융사기.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광고하면 다 좋은 사람들 많겠지만은요. 네. 거기 훅 넘어가고 사기 당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바로 저희 옆에 방송이 옆에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보면은요. 프랜차이즈의 어떤 적합성이라든가요. 적법한 사람들인지 알려주니까 꼭 좀 상담 받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해드리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이상한 조금 약간 삐딱한 친구 있잖아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큰 집도 한 2번 갔다 왔거든요. 매번 하면 무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좀 아는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분 있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탕수육 전문점이라는 거 네. 생겼어요. 왜냐하면 중국집에 한 2만 원 하는 거를 5천 원에 판다 해서 네. 그때 막 온갖 방송이 나오고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50개 점포를 낸 다음에 그냥 접었어요. 근데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폐업했는데 네. 정작 그 사람들 재료 공급도 못 받죠. 이 50개 업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할 때는 이게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이런 소소한 이런 통닭집이라든가 이런 데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프랜차이즈가 생겼다 없어진 게 많으니까 좀 주의하셔서 이런 데 가맹하실 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창업에 대한 부분, 뭐 어려움을 그 과제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대부분의 창업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창업의 어떤 비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잘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터키, 멕시코, 그리스 느낌 딱 오죠. 우리나라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말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던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 낮죠. 7%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자원부터 그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요. 고령화사에 제일 먼저 들어간 일본 있잖아요. 얼마 전에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어요. 유명 정말 탑 클래스의 그 야구 선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은퇴하고 뭐겠냐 했더니 1위가 음식점 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명하니까 우리나라도 누구 뜨면 그냥 장사하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네. 네. 브랜드 자기 이름 가지고 뭐 강호동 삼겹살집, 맞아요. 뭐 김수미 간장게장 그런 네. 거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럼요. 그렇대요. 이 연예인이 붙여졌을 때 뭐가 그나마 괜찮은 거에 붙었을 때 그렇죠. 잘 되는 거지 어설프게 그냥 이름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사실 실패한 연예인들 많습니다. 자, 제2의 직업을 찾아보죠. 그러면 창업을 살펴봤다면 어떻게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에 보시면요. 60세 이상 남자분들의 취업자 수가 20대보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재미나는 건요. 20대의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해라 갈수록 밀려요. 그래갖고 20대가 이제 30대에 밀리고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또 60대까지 밀리거든요. 이유가 딱 뭐겠어요? 그만큼 20대가 취업하기 힘들다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통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창업도 아니고 재취업도 아닌 자산을 가지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이런 분들은 너무 뭐 좋으시겠지만 일단 지켜야 되잖아요. 빅데이터들을 분석해 본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한번 좀 돌려봤더니요. 100세를 대비한 재테크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월급쟁이들 연봉을 모으는 거 한번 모으기? 살펴봤는데 네. 문제는 이 연봉 모으기가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연봉제가 되고 나니까 예전 호봉제만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네, 물가 이거 상승률만 정말. 안 올라갔는데 네. 연차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이것까지 더해주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가 상승보다도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40대 되면 이미 잘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정년이라도 지켜주는 직장이 있으면 정말 땡큐인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좀 남은 돈 은행에다 넣어서 좀 어떻게 굴려볼까 하는데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일본에 보면 제로금리가 오래 갔잖아요. 네, 네. 은행에 맡기면 0.1% 줘요. 야, 그것도 이자냐라고 하는데 정작 일본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행복하대요. 왜냐? 물가 상승률이 제로니까
은행에만 맡겨도 매년 0.1%는 꼬박꼬박 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 맡기면 물가 상승률보다 의자를 더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마이너스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맡겨놓고 계속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 아까 약간 다른 얘기지만요. 물가 고기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이번에 사실 동양그룹 사태 터진 거잖아요. 동양그룹에서 맞아요. 그 채권 사신 분들 그분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이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네. 좀 큰 집에 가야 되고요. 네. 사실 보면 우리나라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돈 들어갈 때가 워낙 많고 일본이랑 반대인 게 지금 미친 전셋값 얘기하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 전셋값 나이 들었다고 전셋값 깎아주는 게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네. 전셋값 올려줘야 되겠죠. 앞서 또 돌싱 얘기하다 보니까 또 교육비 계속 들어가죠. 그렇죠. 직업이 없어서 대학원 뭐 박사 가는 친구들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딱 이거예요. 미친 주거비랑요. 그리고 교육비만 절감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만 가면 너희들 다 독립하라 그래서 지금 딸은 독립시켰어요. 맞아요. 사실 비용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모은 돈이나 이렇게 모여가는 돈을 관리하는 재테크 핵심이 안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 뭐 집 해준다고 한번 똑 떼줘버리면 내 노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 2배, 3배 늘리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절대 잃지 말자. 예를 들면 곱하기를 해서 2배, 3배 곱해도 맨 마지막에 곱하기 0을 해버리는 순간이요. 여태까지 한 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절대 안전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많지 않나요? 근데 아까 그 자산을 지키는 방법, 그 노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나이가 들수록 네. 앞서도 얘기했다.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저는 오히려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사회적 일반적으로 분위기는 가고 있지만은요. 예전만 해도 55세 정년이었잖아요. 올해 60까지 늘려놨잖아요. 이것을 65세 70까지 늘리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령한 사회에 가면 정년도도 연장되고 재취업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시고 있는 일 전문성을 더 키우시면 사실 은퇴 이후에도 더 많은 길이 보이니까 괜히 어설픈 그 시도보다는 네. 전문성을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60대는 할아버지도 아닌 게 지하철에서 양보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건데, 네, 이제 두 분의 딱 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어지죠?